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오늘 시장 자체가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은 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모두 주시했던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지만 시장 영향력은 달성달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박스권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 속에서 저희와 함께 오늘도 이 종목에 대한 다음 스텝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는 되는데요. 네. 전화도 괜찮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바로 이 순간 보내주시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늘 알고 계실 텐데 생각보다 빨리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고집이 세십니다. 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네.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는 한 700명 후반대의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네. 시장이 심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시청자님들께서도 오늘 점심 먹으러 바쁘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니까, 오랜만에 우리 들레미님 계시고요. 네, 로이메토님 네. 반가워요. 왜들 이러는 거죠 도대체? 그리고 저희가 방송 초반에 나오는 이 타이틀 화면에 저희의 표정이 이상하다. 아까 이상합니까? 당개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표정이 조금 뭐랄까, 좋지 않나 봐요. 저희가 봐서는 너무 이게 엽기적인 약간 그런 얼굴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희는 예. 조금 억울한 게 디렉팅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원래는 이게 이런 멋있는 거, 이런 거 딱, 이런 거. 저희도 이런 거. 사람이니서 아니, 멋있는 이런 거 거 안 하고 시켜요. 싶죠. 예. 맨날 이런 것만 시킵니다. 그래도 나는 방송 진행자인데 멋있는 거 하고 싶죠, 저희도. 진짜 많은 걸 깼죠. 이번 네. 방송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 이제 또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체이서 무님, 윤성 FNC, 2차 전지를 또 가지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자, 들레미님, 창호 삼촌 머리카락이 까매지셨네요. 정확히 보셨군요. 염색했군요. 이거네 코. 아까 밥도 같이 먹어놓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아니, 보니까 이 셔츠가 까맣다 이 생각을 했는데 머리 까만 거는 몰랐네요. 아니, 머리카락도 까맣게 하고 지금 카트도 딱 하고 왔는데 아무도 이걸 몰라요. 참 많이 서운합니다. 그렇군요. 직장 이렇게 오래 다녀도 아무도 머리 하나 자른 거 이해를 못 해주고 네. 우리 시청자분 바로 알아주시고 네, 역시 시청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사랑해요. 예, 죄송합니다. 저도 시청자가 제 옷 바뀌는 거 이런 거 알지, 저희 담당 PD나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자. 이제서야 갑자기 제작진 멋지십니다. 이런 멘트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사회생활 잘해요. 자. 엎드려 절받기. 예, 그렇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랭킹은 제가 정했는데요. 굉장히 무난한 랭킹으로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랭킹 보여주십시오. 자, 오늘 키워드를 한번 보시면은요. 키워드 안 떠요? 네. 뜨는군요. 범죄도시 3, 1000만 인바. 그렇습니다. 요즘에 정말 대단한 흥행 돌풍. 사실 코로나19의 정점을 찍고 나서 네. 이 극장가가 정말 한산해졌죠. 국내 한국 영화 정말 흥행이 잘 되는 작품들이 없었는데 네. 진짜 오랜만에 처음으로 1000만 작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범죄도시 3입니다. 그렇습니다. 발음 좋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꺾어보기로 했습니다. 범죄도시 3에서 딴 데로 어디로 가냐? 바로 세계 역대 영화 승행 랭킹이 되겠습니다. 한국 영화 5랭. 예. 심지어 물가 상승률이 적용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경제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살짝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봤죠. 좋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들이 천지입니다. 예. 저 타이타닉 저 아직도 못 봤어요. 진짜. 아니 어딜 가나 저것도 못 봤냐고 구박받는데 아니, 해외여행도 안 가, 타이타닉도 안 봐. 저 뭐 하고 살았죠? 아니, 도대체 무슨 외딴 섬에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참. 진짜. 자, 어쨌든 타이타닉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아바타, 최근에 또 새로운 거 나오고 있죠. 저는 나왔죠? 원투 저거 다 봤습니다. 다 보셨군요. 네. 그건 또 다 봤어요. 자, 그리고 굉장히 올드한 영화도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거 여러분이 아시는 그거 맞아요. 네. 어릴 때 볼 때마다 약간 뭔가 우울해졌던 그런 영화거든요.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저때 얼마나 됐겠어요. 그리고 스타워즈 너무너무 유명하고. 그렇죠. 야, 어벤져스는 요거 딱 요거죠.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지금 스포하는 거예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대충 알긴 해요. 정말 모르네. 그래서 안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아주 대단한 영화들이 나와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적용된 세계 역대 흥행 순위 여러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진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진단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저 5개 영화 중에 제일 재밌게 보신 영화가 뭡니까?
저거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자, 네. 제가 못 들었는데. 네, 타이타닉, 아바타, 스타워즈, 어벤져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있습니다. 저는 스타워즈를 재밌게 본 것 같은데요. 옛날에. SF. 이런 SF를 재밌게 보시죠. 이재필 전문가께서 저와 취향이 좀 통하시는군요. 아, 저 그렇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함께 우리 하시길.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파란 음봉이 아니라 빨간 음봉이 있습니다. 그런 음봉은 없는데 어쨌든 음봉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는데요. 와, 요즘에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사실 어제 장난 아니었죠. 네. 오늘 근데 그런 탄력을 계속 이어받아서 올라가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2만 9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최근 어제 사셨나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근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50%. 이건 무슨 일이죠? 정말 단기간에 승부를 볼 생각? 이 리스크? 방산을 가지고 어쨌든 간 네. 지금 팔아야 하나요? 랭킹쇼 미리 문의 좀 부탁드립니다. 꼭 좀 해주세요. 느낌표 셀 수 없이 많게 붙여주셨습니다. 꼭좀 계속 나오니까 약간 어지럽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안하면은 이거를 사시면서 이거 좀 많이 좀 알아보고 사시지 참. 이렇게 불안하시면서 50%를?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상하게 화끈하신 우리 빨간 은봉님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삽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뭐랄까, 주식을 좀 쌀 때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걱정이 없으시거든요.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저 6월 12일 월요일 저녁에 야인시대에서 지금 요즘 종목 추천을 한 종목씩 드리는데요. 이때 화요일 아침에 시가로 매수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때 가격이 108,700원이었었네요. 그리고 어제는 목표가 달성했다고 뭐 그렇게 좀 방송을 했던 종목인데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생각보다 일주일 만에 한 27%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요. 좀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다. 뭐 오늘 좀 이렇게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오면 절반 정도 정리를 하고 나머지 그 절반은 좀 이게 길게 들고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기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 하나에로스페이스는 뭐 거의 뭐 방산 지주회사 비슷한 뭐 그런 상황이었었죠. 근데 지금 뭐 K9 자주포가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요. 요게 한화 디펜스라는 100% 자회사에서 생산하던 거였습니다. 근데 작년 11월 달에 한화 디펜스를 흡수합병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한화 방산을 또 흡수합병을 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 되게 싫어하는 거에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기존에 있는 사업부를 떼내는 물적 분할을 하면 주가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이거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100% 자회사로 있던 걸 편입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K9 자주포 매출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회사 별도 기준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자주포 중에 K9 자주포입니다. 지금도 점유율 50%가 넘어갑니다. 또 대통령께서 지금 베트남 쪽에 가 있는데 뭐 그쪽도 지금 베트남 쪽도 이 K9 자주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뭐 베트남뿐만 아니라 뭐 인도 쪽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어쨌거나 이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자주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폴란드에 수출한 건데 천무라는 다련장 로켓이 있어요. 이 다련장 로켓이라는 건 그냥 구멍 뻥뻥 뚫려갖고 거기서 미사일이 계속 이렇게 한꺼번에 막 발사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게 하이마스라는 다련장 로켓을 지원을 했는데요. 이 다련장 로켓보다 이 가격 면에서도 훨씬 싸고요. 성능 면에서도 이게 사우디에서 같이 써봤어요. 하이마스하고 우리나라 천무 다련장 로켓하고. 그런데 야, 천무 다련장 로켓이 훨씬 좋아 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에 뭐 이런 부분들은 수출이 계속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거의 결정적인 거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누리호 3차 발사를 성공을 했죠. 그 전에, 조금 좀, 한국항공우주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두 개를 놓고 좀 저울질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항공우주는 그 누리호 본체 이거를 전부 다, 조립 제작한 기업이고,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쪽을 담당한 그런 기업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뭐 정부 쪽에서 항우연에 있는 그 우주 로켓 발사 기술 이런 것들을 민간으로 이전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아마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이렇게 좀 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큽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중 50%는 너무 과합니다. 이게 지금 좀 차분하게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들도 비중이 커버리면 굉장히 불안감이 높아져요. 불안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래 들고 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간략하게 실적 부분 한번 살펴보면 실적 부분 뭐 경이롭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죠. 1분기 실적이 2,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는데 전년 동기가 471억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왔죠. 자, 그리고 뭐 거의 저 연결 기준보다 별도 기준이 훨씬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2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한 1,000억대, 3분기도 1,000억대, 그다음 4분기에 또 2,000억 좀 넘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돼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만 7천억 이상은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 7조 1천억은 그렇게 비싼 시총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절반 정도는 일단 정리를 하십시오. 25%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좀 길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25%는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온 분들도 있으니까 조정을 받는다라면 그때 다시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계속 치고 올라간다라면 다른 종목 중에서 방산주들 중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먼저 달렸는데요. 뭐 좋은 종목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다른 종목에 또 투자를 하셔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고요. 절반은 좀 길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비중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은 매도,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갖고 길게 가져가셔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지금 뭐 다 팔고 뭐 이러지 하지 마시고 전략대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빨강 은봉님의 종목이었잖아요. 네.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래요. 왜요? 채팅창 슬쩍 보니까요. 네. 상남자라서 비중 100%도 많이 함. 괜춘 200%도 함. 아. 200%면 신용 땡기고 뭐. 지금 큰일 나십니다. 예. 은봉님 조심하세요. 인생의 걱정돼요. 은봉이 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이게 진짜 네. 웃으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신중하게 조금 더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용기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금야금 하셔야 돼요. 야금야금. 네, 보통 아니네요. 자, 제이서 문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역시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전화까지 했고요. 그냥 보니까 지금 우리 체이서님께서는 어떤 역으로 가야 되는지 합정역 오시면 되죠. 저희 회사 오려면 합정역 오시면 됩니다. 합정역 7번 출구 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앵커 한 명씩 보일 거예요. 의외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의외로 흔합니다. 맞습니다. 합정역의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있죠. 어슬렁 하는 사람들 중에 분명 한 명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그마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와주셨고, 곰님, 좋은 날님도 오셨고요. 네. 자, 오늘 뭐 채팅창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랭킹 얘기는 다들 잊어버리셨나봐요. 아니 오늘 랭킹 뭐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요거예요, 요거. 예, 이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적용돼 세계 역대 흥행 순위입니다. 이거 너무 다 유명한 영화라서 고르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그렇죠. 유튜브 채팅창에는 하나만 1위 딱 골라주시고 5위 이야기 좀 해볼까요? 종목 진단 하나만 더 갔다 와서
5위 종목이래. 5위 영화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바타일까요? 어쨌든간. 이거 쉽지가 않아요. 너무 다 대박 영화라서. 다 대박이죠. 자, 그럼 일단은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유튜브에서 우리 똑똑 박사 에디님의 종목인데요. 오랜만입니다. 이거 종목이 요즘에 참 슬퍼요, 흐름이. 그렇죠. 흐름이 슬프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 처음 봤어요, 저는. 약간. 요거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던데 보니까 펜텍이라는 종목이거든요. 펜텍. 그런데 초반에 조금 움직임 그래도 보여주나 싶다가 계속 음봉. 지금 진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600원에 매수하셨는데 현재 4,700원대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높네요. 50% 비중입니다. 어허. 아니 요즘에 다들 왜 이렇게 비중을 많이 들어가신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자, 에디님 펜텍 5,600원에 50% 손절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시는데 저거 보세요. 계속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더 내려가면 참 마음 아프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전망 흐름 좀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재표 전문가님 펜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 방송이 그냥 사전에 종목을 주는 게 아니라 라이브 방송이죠. 근데, 펜텍이라는 종목을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근데, 스펙하고 합병해서 상장한 그런 기업인데요. 자, 이게, 상장되고 난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주가 자체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 자리가 잡힌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디가 바닥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예단할 수 있는 뭐 근거 자체도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텐데요. 일단 뭐 유일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도 스펙하고 합병했기 때문에 뭐 매출이나 이익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나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주가 자체는 그렇게 뭐 비싼 주가는 아니에요. 자, 요게 뭐 검사 장비 쪽 그런 것들을 하는 장비죠. 뭐 카메라 모듈 제조 검사 장비, 그다음에 자동화 장비, 그리고 반도체 연구소용입니다. 뭐 자동화 장비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뭐 스마트 팩토리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246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1373억이니까 작년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비싼 주가는 아닌데 문제는 올해 주가라는 거는 뭐 이게 상장할 때나 뭐 이럴 때 보면 좀 포장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실적 부분들 1분기 실적 나온 걸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자,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웬일인지 작년에 매출액이 1분기가 156억 정도였었는데요. 올해 1분기는 51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도 44억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올해는 22억 적자가 났어요. 그렇다면 뭐 이거를 지금 이제 갓상장한 종목 그런 종목을 작년 기준으로 이게 잣대를 댄다는 거, 이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보려면, 좀 더 냉정하게 보려면, 올해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자체는 적자가 나는 기업인데 1,300억 정도, 뭐 이 정도면, 매출액도 많이 줄었고요. 자, 그렇게 뭐 싼 주가도 아니다라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종목 상담에서 자주 당부드리는 게 신규 상장 종목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신규 상장 종목을 하려면 확실하게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펜텍 같은 경우는 뭐 저 역시 상당히 낯선 종목이고요. 비중을 50% 정도 실을 정도로 뭐 그렇게 확신이 가는 종목은 아닌 상태니까 일단 지금 손절을 고려하고 계신다라면요. 이번에 좋은 공부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하시면 신규 상장 종목을 뭐 조금 조심하고 조심스럽게 잘 알아보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신다라면 지금 이런 돈은 뭐 나중에 충분히 또 복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뭐 손절이 가능하신 그런 시청자님 같으시니까요. 일단 손절 감행하시고 다른 종목에서 좀 더 검증되고 실적 나오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도록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펜텍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 네. 조금 더 검증되고 안정된 종목으로 중요하죠.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소중한 한마디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의 이 내용들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펜텍 살펴드렸습니다. 저희 진단 쇼, 그러니까 이 랭킹 쇼가 예. 굉장히 수준이 높다 전문가 입장에서 예. 갑자기 확확 이렇게 종목이 날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실력이 안 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미리 다 그 사람들 깔아놓고 예. 종목 깔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다음에 할 거 저희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면서 시간 끌다가 다음 이거 다 탁 받고 바로 넘깁니다. 그런 우리 전문가께서는 진짜 처음 보는 거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구나. 즉석에서 판단하고 지금 진단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네. 그러니까 보통 대공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공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5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네. 영화 관련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적용된 세계 역대 흥행 순위 5위. 가장 흥행이 5개 중에는 안 된 거죠. 그렇죠. 공개해 주시죠. 자,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게 야, 5위군요. 야. 그런데 이게 얼마입니까? 31억 6,500만 달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르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조가 넘습니다. 조예요, 조. 조. 이게 5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 단위의 그런 영화가 5위입니다. 영화 한 편이 대단한 거죠. 조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정말 예. 대단하죠. 저거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5위까지 살펴드렸는데, 그러면요, 여러분, 이 위에 있는 4위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그렇죠. 그거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종목 진단하는 동안에 갑작스럽게 이종복 전문가께서 들어오셔서 네. 반도체 날아간다는 힌트 하나 딱 남겨주시면서 네. 이건 앵커에게 사랑한다. 네. 그리고 창호 사랑해 보니까 제가 아니라 아드님. 예. 아드님 성함도 창호죠. 네. 정말 갑자기 심쿵했다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저만 하는 걸로. 역시 진짜 이 방송에 밀고 당기기에 알겠습니다. 귀재시다. 예. 자, 이제 그만 나가야 되면은 그만 올리십시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이재필 전문가의 세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네. 배우리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네. 배우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자, ST큐브 보겠습니다. 이제 현재 ST큐브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네. 지금 15,310원, 지금 18,380원에 서셨기 때문에 손실 중 14%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4%가 빠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힘 빠지죠. 지금 시장의 방향성보다도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관이 계속 팔아요. 기관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큐브 모멘텀은 없나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ST큐브 하기 전에 유창호 앵커님은 제가 사랑하니까 그 부분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ST큐브는 상장된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된 그런 종목이죠. 자, 근데 과거에 옛날에 우리 황우석 박사요. 그 줄기세포 그때부터 뭐 계속 좀 끼 있게 막 움직였다가 뭐 올라왔다 밀렸다가 올라왔다 빠졌다가 계속 이렇게만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돈은 전혀 못 벌어요. 돈은 전혀 못 벌고 뭐 매출액도 늘어나지도 않고 적자 상태는 만년 적자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어떤 뚜렷한 그런 뭐 성과라든가 이런 거를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끼는 있어서 좀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에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가 한꺼번에 뭐 이렇게 움직이고 뭐 좋은 그런 상태, 그런 환경이다라면 모르겠는데요. 지금 뭐 아직까지도 연준이 만약에 저 금리를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시중에 돈을 푸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긴축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약 바이오가 뭐 단체로 이렇게 움직이기는 상당히 이른 상태입니다.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ST큐브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 주가 자체는 저는 되게 좀 비싸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뭐 시가총액이 7,100억이나 되는 종목인데요. 뭐 거의 뭐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전서부터
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제약바이오 쪽 뭐 이런 쪽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조금 안정성을 좀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뭐 실적 부분들 이런 것들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쪽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형주들 보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부분들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 매매를 하신다라면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 자체도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고 리스크가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손절치고 종목 교체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손절에 대한 얘기 웬만하면 잘 안 하시는데 네. 이 ST큐브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전망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다른 종목,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우리님의 ST큐브였습니다. 네, 자 종목별로 이렇게 그리고 또 특정 섹터별로 대응 전략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을 꿰뚫는 그런 흐름들을 잘 보고 계셔야 정확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우리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종목은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좋아요. 전화 한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에너지.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 에너지가 갑자기 확 솟구치는데요. 맞췄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장님 그러면 오늘 예.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까요? 한창산업요. 한창산업이요.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시죠. 16,200원에 25%예요. 네, 16,200원에 25%요. 예, 네, 이거 혹시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전번달에 했어요, 전번달에. 아, 오래된 건 아니군요. 예, 오래된 건 아니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가격이 주춤하다 보니까 이거 팔아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의구심이 조금 드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완벽하게 진단해 주실 이재필 전문가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애하고 사랑하는 이재필 전문가님, 한창산업, 요거는 또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자, 이 한창산업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난달에 매수를 하셨으면 밑에서 좀 이렇게 단기간에 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때 따라 잡으신 것 같아요. 뭐 3월 달에 10,000원 아래에 있었던 주가였죠. 뭐 단기간에 좀 슈팅이 나오고 조금 좀 빠지니까 조정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이 한창산업 같은 경우는 뭐 그나마 실적은 좀 지켜 나오는 종목이고요. 하는 일도 뭐 좀 뭐랄까 앞으로 이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그런 업종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요게 아연말이나 인산아연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요게 쓰이는 부분이 뭐 선박이나 컨테이너, 뭐 철 구조물 같은데, 이런데 좀 쓰는 걸 방지하는 뭐 그런 용도의 페인트, 뭐 그런 쪽에 좀 쓰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배를 많이 만들면 뭐 이 한창산업도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지금 배 2025년도까지 저 물량은 전부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물량을 골라가면서 수주를 해요. 저가 수주를 안 하고 골라가면서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거리는 지금 조선 쪽에선 차고 넘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보시면 뭐 실적 부분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뭐 작년에는 뭐 71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습니다. 물론 올해 1분기는 살짝 적자 전환을 하긴 했지만 일단 시가총액 자체가 76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소형주입니다. 소형주기 때문에 뭐 여기서 크게 더 이렇게 많이 급락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자,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된 기술적인 부분들 한번 보시면 자, 여기 고점 18,900원 정도의 고점을 970원에 고점을 찍었는데요. 자, 여기서 뭐 거래량이 자, 요렇게 좀 터졌죠. 그전에도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이거를 극복을 하려면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은 바짝 말라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매물을 소화하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보시면 지금 22평선 지지가 조금 약간은 위험해 보이는 뭐 붕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뭐 그 아래에 13,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일단 하방도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매매를 원하신다라면 요거를 뭐 한번 정리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을 수도 있으실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좀 시간을 좀 충분히 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매출액도 성장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좀 이게 단기간에 치고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정도 그 정도까지 볼 수 있다라면 뭐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비싸게 매수를 하셨습니다. 16,000원대면 좀 비싸게 매수를 하셨는데 자, 좀 치고 올라왔을 때 목표가는 좀 전에 살펴봐 드렸었죠. 이 고점 찍었던 자리 거기서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기 때문에 17,000원 이상에서는 저항을 받을 겁니다. 자, 뭐 현재 상태에서는 중장기 관점이라면 좀 보유하시고 17,000원 근처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17,000원 근처에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른 매매를 원하신다라면 요거 15,000원대 요 가격대 62평선 있는 자리요. 자, 13,400원 정도 돼요. 요게 조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13,500원 정도, 5,600원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뭐 저 아래 방향도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뭐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은 17,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13,500원 뭐 요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청자분께서는 몇 번 전화 주셨던 분이죠? 기억해요. 아니, 네.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이 잘 없거든요. 정말 제가 저희도 점심 같이 먹고 왔잖아요. 약간이 졸릴까 말까 하는 이 시간에 눈이 확 떠졌습니다. 덕분에.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하는 시간이 빨리 또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반부를 최선을 다해서 보내주신 그리고 정말 빛나는 종목 진단해주신 우리 이재필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언제 봐도 기분 좋은 우리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아주 뭐 기분 좋은 전반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에너지를 잘 이어가서 랭킹쇼 이번에 4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 전에 5위가 엔드게임이었어요. 네. 저 정도면 전 탑3 안에 들 줄 알았는데. 자, 4위입니다. 뭘까요?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인데요. 그렇습니다. 1977년도에 개봉했던 아주 오래전 영화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본다면 네. 이게 어벤져스 엔드게임보다 흥행이 더 된 바로 그런 작품입니다. 한 4천억 정도 더 벌었어요. 4조 4천억 원대의 스타워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게 전설적인 작품인 거고 그렇죠. 이 스타워즈라는 어마어마한 세계관을 우주의 드라마를 스페이스 오페라를 열어버렸던 거죠. 또 이번 스타워즈 때는 이정재 씨가 또 들어가서 그러니까. 또 한국 영화계의 또 다른 획을 한번 긋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와, 4위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이었고요. 네. 3위까지 타이타닉과 아바타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정말 쟁쟁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중에 타이타닉, 아바타는 뭐 굉장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이런 게 딱 보이는데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사랑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스케일 장르가 완전 달라서 네. 여태까지 버틴단 말이야 바람과 함께가 약간 이런 느낌을 사실 주고 있죠. 예상이 잘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3위를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은 앞서서 어떤 종목이었었죠? 펜텍이었었죠. 그게 저 처음 보는 종목인데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높은 종목입니다. 바로 빅 웨이브 큰 파도님께서 올려주신 마이크로 투 나노가 되겠습니다. 자, 29,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약간 매수가 근처긴 한데 최근에 16,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와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거의 뭐 4% 가까이 좀 떨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박스권 하단
정도 이 가고 있는데 1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자, 나노 하니까 뭔가 그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마이크로2 나노 같은 경우에 반도체 관련 새로 상장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를 하면 반도체에서 이제 불량칩이 나오는 것을 이제 방지하는 그리고 이제 수율을 높이는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작년에 업황이 워낙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는 어느 정도 그래도 꾸준하게 잘 나와줬었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마이크로2 나노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끌어올렸었던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워낙에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었으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마이크로2 나노가 상장 첫날에 올라가는 듯 했지만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 잡은 다음에 상승이 나온 듯한 이 구간 자체도 상승을 쭉쭉쭉 이어나간다라기보다는 그냥 2만 원 초반대에서 연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바닥권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가 힘을 모아서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기대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들어갔었던 수급들이 결론적으로는 다 현재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으니까 현재 이 매집되어 있는 수급 자체가 얼마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21선 지지 구간을 지켜주는 게 중요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이탈을 해버렸죠. 그러면 현재 구간이 바닥이느냐라고 봤을 때 아직 바닥이라고 확신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17,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아줘야 되는데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17,000원이 확실하게 바닥이다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마이크로2 나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단가 정도가 또 저항대로 작용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마이크로2 나노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 접근하셨던 단가가 이제 바닥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셨던 그런 단가였던 것 같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한 이상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2 나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마이크로2 나노와 관련해서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지지 구간 이탈에 대한 이런 차트적인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은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 잡는 게 어떠시겠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빅웨이브님께서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종목에 대한 얘기를 넘어서서 네. 오늘 랭킹쇼 주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옛날 그런데 영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정작 저 얘기들은 별로 안 나오고 네. 옛날 추억 속에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뭐 지금 어릴 때 E.T. 요거. 요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E.T. 귀여웠다. 그리고 거기 드루베리모어 맞아요. 지금은 굉장히 아역으로 나왔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근데 네. 뭐 한때 정말 하이틴 스타였나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던 배우였죠. 그때는 주인공의 여동생으로 한 8살, 7살 한 요런 느낌으로 나왔었는데 굉장히 아기처럼 이제 뭐 나왔는데 거의 말이죠. 한 영화 배우 중에 또 하나가 되고 있죠. 할리우드에. 이제 연배가 저보다 많은 저희보다 많을 거예요. 네, 저희보다 많을 맞습니다. 어머님, 예. 옛날 배우에 대한 얘기. 예. 갑자기 로키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배너. 막 이런 거. 배너에다가. 아니, 네, 여러분 다 같이 진정하십시오. 지금 추억 회상놀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릴 때 봤던 명작 영화를 떠올리면서 네. 추억 속에 좀 젖어 계신 게 아닌가. 뭐 랭킹쇼 참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네요. 이런 얘기가 길어지면 저희들 나이 때만 나옵니다. 네. 근데 추억 얘기가 정말 강력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렇죠. 종목 진단이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큰일 났네요. 추억이 얼마나 빠지셨으면. 추억이 얼른 나오시고 종목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실 시간입니다. 그렇죠. 종목 예. 진단을 이럴 때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에이스 김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에이스다운 투자를 하고 계신 건지 한번 볼까요? 봐야죠. 자, 남화산업을 갖고 계신데 남화산업. 저는 요 종목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네. 매수 가격이 9,500원이고요. 예. 손실 중입니다. 15%. 현재는 7,900원, 8,000원대 밑으로 좀 내려와 있고요. 꽤 높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자, 남아산업. 요거 좀 앞으로 어떤 전망을 봐야 되는 건지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 남화산업 9,500원에 15%인데요. 요 종목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 골프장을 주로 운영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작년에 골프장이 이제 워낙에 좀 핫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골프가 뭐 기존에 이 골프 치시던 분들 제외하고 MZ세대까지도 골프를 굉장히 좀 선호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골프에 대한 이제 수요가 폭발을 했고, 그에 따라서 에는 이 골프 관련된 이런 이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모습을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골프장 같은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이 가장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2022년엔 당연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죠.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올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 골프가 작년에 워낙에 큰 붐이 불었다가 올해부터는 약간의 그 붐이 약간 좀 잦아들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물론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실적이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작년보다는 조금은 부족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이 골프장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올해 시장에는 이 골프장에 관심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약간 작년 말 뭐 골프장이 한창 이제 뭐 이야기됐을 때 이때 이제 관심을 받고 나서 지금은 관심도가 아예 죽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채 1억이 되지 않고 4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말뜻은 지금 현재 이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도가 전혀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에 이 약한 7,000원대 초중반대에서 8,000원대 초반 이 정도 구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 소외되는 이런 모습을 이어나갈 것 같거든요. 때문에 남아산업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언젠가 이제 이 시장에 관심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골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과연 이 언제 다시 이 골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남아산업이 무언가 이제 뭐 새롭게 이 사업을 뭐 진출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오기까지 단순히 기다리는 거는 저는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기간이 좀 너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에 지금 시장은 이 주목받는 종목들 외에는 철저하게 좀 소외받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외받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그리고 이제 손실만의 측면에서도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남아산업은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아산업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요즘의 시장의 특성이 확실히 좀 그렇습니다. 가는 종목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안 가는 종목들은 뭐 신저가도 나오고 매 내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소외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외감. 그래서 요즘에는 종목도 종목이지만 특정 섹터, 요거 종목군을 잘 골라서 들어가야 그렇죠. 된다라는 점 정말 철저히 갈릴 수가 있으니 남아산업에 대해서는 요 매도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종목 모두 다 약간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서 더 네. 좋은 종목을 찾자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종목은 잠깐만요. 예. 1시 45분 됐으니까 우리 랭킹 하나만 더 가지고 갈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 PD가 45분 되면 반드시 3위를 해라. 이래가지고. TMI 아니에요?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종목 진단 하나 가기 전에 오늘의 랭킹 주제 3위까지 좀 가보겠습니다. 3위 물가 뭘까요? 상승률이 적용된 세계 역대 흥행 순위 4위는요? 바람과 함께 까니네요. 오! 뭐야? 타이타닉이에요. 저는 타이타닉이 1위일 줄 알았는데? 와. 이거 진짜 놀랐는데요? 이거 이제 모르게 됐습니다, 이제. 잠깐만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1, 2위 중에 돈 하나. 많이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돈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긴 해요. 가성비 최고네요. 야. 남녀의 로맨스가 우주급 스케일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와. 어쨌든 3위 타이타닉 옛날에 저거를 제가 극장에서만 4번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요?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 타이타닉이 3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34, 스타. 아, 우리, 잠깐, 우리 PD가. 하지 마요. 차마 방송에서 아, 예. 우리 이거는에게는 참, 안 좋은 소리를 그렇습니다. 할 뻔했어요. 아니, 유부남한테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지. 예. 네,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게요. 네, 저의 자, 청년 시절을 휘잡지 마십시오. 네, 네. 3위는 타이타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위와 2위 두 가지 영화가 남아 있는데요. 아바타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야, 이게 상대가 됩니까? 야, 이거 진짜 모르겠네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몰라요. 뭔가가 있긴 있어요. 몰라요. 오늘 최고의 반전이 될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아두고 종목을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금이니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지금? 팔 거니 말 거니. 자, 어쨌든 5G 관련 서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와, 5G 종목들 정말 오랫동안 괴로웠었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서진 시스템은 뭐야? 날라가요. 이거 뭐죠? 7%? 네, 오늘 아주 좋고 24,000원. 사셨던 가격이 18,300원 수익 중이시고요. 바닥에서 밑에서 네, 잡으셨군요. 25%의 비중, 매도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서진 시스템 오늘 상승에 대한 배경, 앞으로 대한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서진 시스템은 원래는 전통적으로 이제 5G 장비 쪽이었죠. 그러면서 이 5G 장비 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뭐 이제는 2차 전지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ESS 쪽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주목받았었던 부분들이 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일단 최근에 이제 이 ESS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 수주건들, 계약건들을 따내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서진 시스템이 이제 이 매출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ESS 쪽에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ESS 쪽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단 ESS뿐만 아니라 서진 시스템이 2차 전지 장비 쪽으로도 지금 이 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2차 전지 쪽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진 시스템은 통신 장비 쪽에서 뭐 기존의 캐시카우로 활용할 만한 실적은 충분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새롭게 이 2차 전지라는 성장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그러한 성장성을 토대로 어느 정도 실적을 잘 늘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상승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나와주고 있죠. 현재 수익권으로 잘 진행이 되고 계신데, 그럼 이제부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 수급을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다음 저항 구간, 다음 매물 구간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조금 더 이제 차트를 길게 늘려보게 되면 일전에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확인이 되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바로 이제 현재 단가로부터 약 21,000원 정도 구간까지가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의 이제 거래량이 조금 더 크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구간을 좀 강하게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만했지만, 오늘의 거래량이 일전에 이 매물 구간이 있는 구간 대비 굉장히 이제 뭐 크게 들어온다, 압도적으로 들어온다라는 느낌은 그렇게 들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단가로부터 약 한 21,000원 정도까지는 뚫어 주어야지 그래도 22,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온다거나 무언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이제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가로부터 21,000원까지 강하게 뚫어주는지 주요하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 지금이니 님께서 지금 요즘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서진 시스템과 관련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가격 잘 판단하셔가지고요, 수익으로 연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재미없는데요. 네. 왜 갑자기? 완전 재미없는데요. 채령님, KMW도 OLED 쪽으로 포지셔닝이 있는데 역시 2차 전지만한 성장성이 없네요. 이거 말한 건데요, 저는. 그렇죠. 네. 재밌네요. 흥미롭네요. 그래요? 5G와 관련된 앞으로의 그 기업들의 향방에 대해서 네. 알아봤습니다. 자, 미란 앵커 타이타닉
같이 볼래? 행투가이드는 타이타닉 50번 넘게 보셨대요. 야, 그러면 50분의 여성과 같다고 하면 그게 또 말이 됩니까? 아, 집에서, 야, 여기다 바로 또, 테러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이게 참 재밌네요. 네. 자, 재미를 더 즐기고 싶은데 재미없어요. 종목진단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자,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뭔가요? 유튜브에서 행복한 하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우리 시청자분들 닉네임들이 다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아스플로예요. 요즘에 좀 언급 나오는 종목이죠. 이게 반도체 부품 이쪽일 텐데 최근 들어서 종목 진단을 한 달 정도 됐나요?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일단 뭐 지금 행복한 하루님이 매수하셨던 가격은 14,000원입니다. 14,000원에 20% 비중이시고요. 향후 전망과 목표가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아스플로의 현재 주가가 15,000원대입니다. 약간 수익이죠. 주가가 사실 계속 조금씩 올라왔어요. 네. 자, 그래서 요즘에 사실 이렇게 기세 탄 종목들이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더 욕심도 괜찮을지. 그렇죠. 아니면 너무 좀 올라왔으니 여기서 끊어내야 되는 건지. 이게 아마 고민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김영일 전문가님, 아스플로입니다.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를 굉장히 좀 잘 타주고 있죠. 작년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플로는 일단 뭐 덩치가 엄청 큰 종목은 아니지만 견조하게 성장 흐름은 이어가준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사용하는 이제 이 영위하는 제품군들은 반도체 이 가스 공급에 사용되는 튜브를 국산화해서 이제 공급을 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뭐 장비 업체의 뭐 모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 실적 캐파가 기존에 이제 한 1,800억 정도에서 올해 말까지 3,000억 정도로 이제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성장 흐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OLED 장비 쪽으로도 지금 추가적으로 장비 납품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스플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주가가 그대로 잘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가 결국에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죠. 아스플로가 최근에 보게 되면 저점 14,000원 부근에서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급에 의거해서 저는 지금 쭉쭉쭉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추세를 지금 잘 타주고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나 이제 이 중요한 단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000원 중반대부터 후반대까지 이 단가가 결국에는 중요한 저항대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연차트로 돌려서 보게 되면 아스플로는 역사적 신고가에 도달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000원 중반대에서 후반대가 결국에는 이 아스플로의 역사적 신고가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매물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이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그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이러한 그림이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이 매물대가 강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뚫어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의 이 실적 흐름,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밝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이든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없죠. 반드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만약에 이 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하셔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는데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추세가 어느 정도 좀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충분히 또 수익권 잘 나오고 계시니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스플로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든든하게 이 내용들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확실하게 봐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셨던 1, 2위. 1, 2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반으로 갈수록 랭킹쇼 반전이 있죠. 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어요. 제가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재훈설도 나고. 이상한 소리가 채팅창에 많지만 저는 바로 가겠습니다. 네. 자, 1, 2위 공개해 주시죠. 1, 2위는 뭐야, 이렇게 갑자기 공개한다고요? 바로 공개해야죠. 아니, 힘 빠지게? 아직 56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1입니다. 뭘 사라져? 방언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41억 9,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조가 넘습니다. 사람 말투가 왜 점점 경박해지는 거 같죠? 재밌게. 2위는 아바타로. 예. 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1위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압도적인 일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와, 1939년도 개봉작인데 그렇죠. 역대 이게 1위였어요. 정말 대단한 숫자를 보여줬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바로 1위였습니다. 네. 제가 왜 김 빠진다 얘기했냐면 네. 요거 띄우기 전에 이미 1위, 2위가 달려 있었어요. 보니까. 그러셨어요. 오늘 손발이 또 이렇게 안 맞았습니다. 저게 아까 1위 나와 있더라고요. 조금 아쉽긴 한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예. 1위와 2위 요렇게 약간 반전의 1위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랭킹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